아프리카의 이 외딴 지역은 사자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이 막강한 포식자들이 사냥하지 못할 먹이는 없죠. 특히 건기 동안 사자무리가 사냥감으로 노리는 거대 동물은 엄청난 기세로 지축을 흘리며 이동하는 아프리카 물소떼입니다. 사자 군단이 녀석들을 노리며 전투태세를 취합니다. 물소는 만만치 않은 상대로 거의 1톤에 달하는 뿔과 발굽, 근육 덩어리입니다. 사자 무리는 물소를 쓰러뜨리기 위해 모든 전략을 동원해 온 힘을 다해 사냥에 임할 것입니다. 아프리카 루아하 국립공원의 5월 초는 건기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대초원이 열기 때문에 갈색으로 변하고 있죠. 일부 동물에게는 먹잇감이 풍부해지는 시기입니다. 목이 마른 동물들이 아직 남아있는 물 주변으로 모여들고 사자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죠. 오늘 녀석들의 목표는 어린 임팔라로 녀석은 안전한 무리에서 떨어져 홀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냥꾼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녀석들은 양쪽에서 접근하며 임팔라가 도망치지 못하게 강바닥에 출구를 막습니다. 완벽한 성공입니다. 이 작은 임팔라로는 배고픈 무리의 허기를 달랠 수 없겠지만 곧 더 큰 먹잇감이 나타날 것입니다. 건기가 시작되면서 물소들이 이동을 시작합니다. 녀석들의 대부분은 우기 동안 포식자가 비교적 적은 근처의 고원에서 풀을 뜯거나 번식하며 지냅니다. 우기가 끝나면 녀석들은 생존을 위해 피난처에서 내려와야 하는데 그 후 7개월 동안 강유역을 떠돌아다니며 점차 줄어드는 먹이와 물을 찾아다녀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작은 무리가 뭉쳐 큰 무리로 불어나는데 루아하의 이 지역에선 이런 큰 무리가 다수 형성됐죠. 물소떼는 서로의 안전을 위해 함께 여행하는데 이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이제 사자의 영역을 뚫고 지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루아하는 탄자니아에서 가장 크고 외진 국립공원입니다. 여전히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라
야생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죠. 이곳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과 포식자와 피식자 간의 오래된 유대 관계입니다. 아프리카의 다른 지역에선 사자의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이곳 루아하에선 오히려 번성하고 있는데, 국립공원 중심은 세계 최고의 사자 밀집도를 자랑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역엔 세 개의 주요 강이 흐르는데 무두냐강과 무아구시강 그리고 데루아하강으로 이 강들 근처엔 약 150마리의 사자가 12개 무리로 나뉘어 살고 있습니다. 물소떼는 이 죽음의 경로를 뚫고 지나가야 하는데 물을 찾으려면 사자 무리를 계속 통과해야 하죠. 물소떼는 먼저 무두냐강의 사자 무리 지역에 들어서면서 치명적인 위험에 빠집니다. 무두냐 무리는 26마리로 구성된 가장 큰 무리 중의 하나로 물소 사냥을 위해 수많은 건기를 거치며 가다듬은 전략을 사용합니다. 무두냐강이 마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물소떼는 남은 다른 물웅덩이를 찾고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때는 공격에 취약한 순간으로 물소들은 강바닥에 노출된 채로 주위를 살핍니다. 암사자 한 마리가 접근하자 모두 공포에 질립니다. 암사자의 출현에 물소떼가 질주하기 시작했는데 사자는 발굽에 밟히지 않고 목표물을 무리와 떼어놓아야 하죠. 암사자는 물소떼를 따라 뛰며 너무 약하고 느려서 무리에서 떨어진 먹이를 찾습니다. 무리의 최고 사냥꾼이라고 해도 혼자 물소의 숨통을 끊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처를 입은 물소의 울음이 동료들을 불러 모읍니다. 물소떼는 동료를 구하고자 싸우려고 하지만 가파른 강둑을 내려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데 아래에 사자가 얼마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암사자와 물소는 한데 엉킨 채 이빨과 발톱, 두꺼운 피부와 강력한 뿔로 대치합니다. 이는 인내심의 대결이며 암사자는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죠. 결과는 암사자의 승리입니다. 어렵게 얻은 암사자의 승리로 녀석의 무리는 다량의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됐는데, 물소를 사냥할 수 있다면 사자들은 이 기회를 적극 이용해야 합니다.
무도냐 강은 공원에 있는 강 중에서 가장 먼저 마르기 때문에 목이 마른 물소떼는 물을 찾아 계속 이동해야 합니다. 새로 태어난 새끼에게는 위험한 시기죠. 탯줄을 달고 있는 이 녀석은 태어난 지 몇 시간밖에 안 돼서 아직 여행할 수 없습니다. 어미는 보통 새끼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같이 뒤에 남아 기다리기도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든 녀석을 움직이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물소들은 어미만큼 인내심이 많지 않습니다. 새끼가 몸을 가누려고 애쓰는 동안 녀석의 어미는 애달픈 난관에 봉착합니다. 무리의 보호를 받지 못하더라도 새끼와 남을 것인지 아니면 새끼를 버리고 무리와 떠날지 결정해야 하죠. 어미는 본능에 따라 떠납니다. 새끼는 완전히 혼자가 되어 서서히 밀려드는 어둠 속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어미 물소가 마음이 바뀐 것 같은데 11개월 동안 뱃속에 품었던 새끼를 버리는 걸 주저하는 듯 보이지만 살아남으려면 녀석을 두고 떠나야 합니다. 새끼가 얼마 안 있어 죽을 걸 알면서도 말이죠. 대초원에 홀로 남은 새끼에겐 시간이 별로 없는데 포식자들에게 발견되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새끼 물소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미를 놓칠 뻔했던 녀석은 거의 어두워졌을 무렵에야 가까스로 무리를 따라잡습니다. 어미의 보호를 받는다 해도 녀석은 다음 여러 달 동안 포식자들의 위협에 시달려야 합니다. 수온이 마르면서 더 많은 물소가 모여들고 있는데 그 수가 수천 마리 또는 그 이상으로 불어나기도 합니다. 물소떼는 물을 찾아 이제 바오밥 사자무리의 지역으로 들어섭니다. 이 사자무리의 이름은 최대 1000년이나 된 바오밥 나무에서 따온 것인데 이 나무들 덕분에 이곳엔 독특한 풍경이 형성됐습니다. 이곳은 거의 10km 길이의 무아구시 강변의 최고급 입지로 수많은 피식자가 몰려들기 때문에 사자 개체 수도 엄청납니다.
바오밥 무리는 새끼들을 포함해 33마리의 사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냥은 전적으로 암사자들이 담당합니다. 바오밥 수컷 2마리는 전형적인 숫사자가 그렇듯이 게으른 왕처럼 행동합니다. 한때는 이런 훌륭한 지역을 차지할 만큼 강한 숫사자들이었는데 이젠 전성기가 지났지만 지금까진 이 큰 무리를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소떼가 영역에 들어오자 암사자들은 낮 동안 정찰 임무에 나섭니다. 미리 먹잇감을 살피는 거죠. 나이든 숫사자 2마리는 거리를 유지하며 암사자들과 물소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물소떼는 물을 찾아 계속 힘겹게 이동 중입니다. 무도냐 강처럼 무아구시 강도 마르고 있죠. 물소떼는 길잡이들을 따라 바오밥 사자무리 지역의 가장자리로 이동하고 있는데 사자들은 녀석들을 쉽게 보내줄 생각이 없습니다. 바오밥 암사자들이 지역 경계선의 출로를 막으며 물소떼를 한 대로 몰아넣습니다. 일부 용감한 물소들이 반격하며 사자들을 바위 쪽으로 몰아내죠. 교착 상태입니다. 암사자들은 공격할 수 없고 물소들은 도망갈 수 없죠. 해가 지면서 암사자들이 물소떼를 살피며 약한 먹잇감을 찾습니다. 이제 모든 상황이 사자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됩니다. 암사자들은 어둠을 무기로 상대를 사냥합니다. 다음 날 아침, 살아남은 물소떼는 목숨을 잃은 동료를 뒤로하고 바오밥 사자무리 지역을 벗어납니다. 숫사자들은 사냥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암사자들이 잡은 먹이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차지하죠. 이런 특권을 누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무 늙었기 때문에 외부의 젊은 숫사자들이 도전하면 권력을 빼앗길 것이 확실하며 바오밥 무리의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의 버림받을 뻔했던 새끼를 포함한 물소떼 대부분은 거의 해를 입지 않고 영역을 탈출했지만 더 치명적인 사자무리 지역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번엔 부시벅 사자무리입니다. 부시벅 사자무리는 가장 좋은 지역 중에 한 곳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늘진 곳이 널려 있고 대루하 강을 따라 풀을 뜯을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먹잇감이 항상 풍부하죠. 이 무리의 성체 9마리는 아주 건강하게 번성하고 있습니다. 암사자 6마리 중 2마리가 새끼를 키우고 있기에 그 무엇보다 사냥에 성공하는 게 중요한데, 암사자들은 무리를 먹이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부시벅 사자들은 모두 강력한 사냥꾼들로 성체 숫사자 3마리 역시 사냥에 나섭니다. 늙은 바오밥 숫사자들과 달리 이 녀석들은 아직 강하며 암사자들에게만 사냥을 맡겨두지 않습니다. 무리의 모든 성체는 큰 먹이도 쓰러뜨릴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이 사자들은 물소 전문가들로 낮에 사냥합니다. 녀석들은 영역에 들어온 물소떼를 계속 따라다니며 보통 물소가 물을 마시거나 또는 다 마실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가 공격을 개시하죠. 부시벅 수사자들도 사냥에 합류하는데, 녀석들은 거대한 무리 후미의 늙은 수컷들을 노리고 있죠. 이 수컷 물소들은 전성기가 지났고 행동이 굼뜨지만 여전히 맹렬히 싸울 수 있습니다. 사자 2마리가 무리로부터 수컷 1마리를 떼어놓습니다. 이 물소는 보기보다 훨씬 강합니다. 정면으로 공격하기에는 너무 크고 힘이 세기 때문에 사자들은 뒤쪽을 공격하죠. 사자들이 몸을 피한 동안 물소가 필사적으로 달아나려 하지만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체력 소모전이죠. 부시벅 암사자들은 수컷들과 다른 전략을 사용하는데, 들소떼를 분리시킨 다음에 공격하는 것입니다. 큰 무리를 작은 무리로 갈라지게 하면 강력한 발굽에 밟힐 위험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죠. 숲속에서는 암사자 1마리가 작은 무리 중 하나를 살피고 있습니다. 녀석이 작은 물소떼를 강바닥까지 따라가는 동안 다른 암사자들은 도주로를 차단합니다. 포식자들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지만 물소들은 물을 마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물소가 물을 마시고 나자 암사자는 강바닥을 훑어보며 목표물을 찾습니다. 나고자 중에는 건기 초기에 버림받을 뻔했던 새끼 물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녀석은 쉬운 먹잇감이죠. 하지만 물소대에 혼란이 일어나면서 암사자는 녀석을 놓치게 됐고 대신 녀석의 어미를 공격하기로 합니다. 나머지 암사자들이 다른 물소들을 막고 있지만 이건 역시 매우 위험한 작업입니다. 양쪽 다 물러설 생각이 없는 듯합니다. 마치 투우사처럼 부시버 암사자는 물소가 먼저 덤비길 기다립니다. 암소가 고개를 숙이자 암사자는 뿔 사이를 잡고 늘어지기 시작했고 계속 놓지 않습니다. 마침내 다른 암사자들이 도착합니다. 새끼는 또다시 혼자가 됐는데 이번엔 어미와의 감동적인 재회를 기대할 수가 없죠. 하지만 잔혹한 운명도 이 어린 물소를 무너뜨릴 순 없습니다. 어미를 잃었지만 녀석은 무리에 섞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녀석이 무리 후미의 늙은 수컷들과 친해질 수 있다면 자신을 지킬 만큼 강해질 때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암사자들이 어미 물소를 쓰러뜨리는 동안 숫사자들도 수컷 물소의 힘을 완전히 빼놓은 상태입니다. 숫사자들도 결국 승리했죠. 부시벅 무리에게는 아주 성공적인 하루였습니다. 사자의 공격을 수개월 동안 견뎌낸 물소떼는 일시적인 평화를 아주 잠시나마 누리기도 했습니다. 루아하의 모든 사자가 물소를 사냥하진 않죠. 물소떼는 이번엔 구미 사자 무리의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이곳 사자들은 물소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스와힐리어인 쿠미는 10이란 뜻으로 이 무리의 사자 수가 10마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무리를 이끄는 암사자는 전략의 대가입니다. 녀석과 여동생이 무리의 유일한 성체이며 사냥의 정수를 가르쳐야 할 8마리의 새끼가 있습니다. 녀석들은 영역을 거니는 동안 주위를 샅샅이 살핍니다. 구미 사자들은 대낮에 매복 사냥이 전문으로 주로 얼룩말과 영양을 사냥할 기회를 노리지만 기린을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기린 한 마리가 그늘에서 쉬고 있는 어린 사자들을 지나치자 사자들이 관심을 보입니다. 녀석들에겐 놓칠 수 없는 엄청난 기회죠. 최고 전략은 기린의 눈에 띄기 전에 최대한 가까이 접근하는 것입니다. 기린의 최고 방어법은 긴 다리로 뛰는 것이지만 사자들도 맹렬히 추격합니다. 어린 암사자 한 마리가 대담한 시도를 하지만 이 거대 동물을 쓰러뜨리기엔 아직 역부족이죠. 어린 사자들은 너무 빨리 공격하는 실수를 저질렀고 기린은 유유히 사라지죠. 용기는 가상했지만
이 초보 사냥꾼들은 아직 배워야 할 게 많습니다. 반면 무리의 두 성체 암사자는 노련한 사냥꾼으로 수년간 사냥 기술을 갈고 닦아왔죠. 우두머리 암사자가 얼룩말들이 모이는 강 아래 제방으로 향합니다. 자매가 아닌 두 마리의 암사자가 목표물을 골라 거리를 좁힙니다. 개코 원숭이와 임팔라들이 물을 찾아 이곳에 도착했고 물소떼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사자들은 이 동물들을 겁먹게 해선 안 되는데 녀석들이 도망치기 시작하면 작전이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얼룩말이 제방을 내려오자 암사자들이 준비에 들어갑니다. 강 아래에서는 임팔라들이 소란을 피웁니다. 수컷들이 머리를 맞대고 번식을 위해 경쟁자들과 힘겨루기를 하는 중이죠. 근처에 있던 동물들이 이 소란 때문에 짜증을 내면서 서서히 흩어지기 시작했고 암사자들에겐 지금이 유일한 기회입니다. 우두머리 암사자는 달리며 목표를 정합니다. 암사자의 목조르기는 대표적인 기술입니다. 녀석의 여동생이 도와주기 위해 달려오죠. 구미 사자들이 이런 작은 먹이에 만족하는 한 물소떼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도 완벽히 안전하진 않습니다. 다른 사자들이 이 영역으로 들어왔는데 물소고기를 좋아하며 경계선을 무시하는 사자들입니다. 이 특이한 무리의 이름은 인자로 배고프다는 뜻입니다. 잔뜩 야윈 사자들에게 걸맞은 적절한 이름이죠. 자신들만의 영역을 가진 15마리의 인자 무리는 물소고기로 허기를 채우려고 다른 사자 무리의 영역을 적어도 5군데는 침범했습니다. 인간 밀렵꾼처럼 녀석들도 자맹과 속도를 무기로 은밀하게 사냥하며 이 영역의 사자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자 사자들은 주로 사냥하기 쉬운 새끼들을 노립니다. 녀석들은 오늘 쿠미무리의 영역에 들어왔는데 이는 몹시 위험한 시도로 구미 사자들에게 발각되면 공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늦은 오후 물소떼가 물가로 내려옵니다. 인자 사자들이 그 뒤를 따르죠. 사자들은 들소 대부분이 숲으로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며 나고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자들이 새끼 물소 한 마리를 떼어냅니다.
어미와 다른 물소의 반격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죠. 사자들은 재빨리 새끼의 숨통을 끊습니다. 물소떼는 동료 하나를 또 잃었지만 고아가 된 새끼 물소는 다행히 이번 위험에서도 벗어났습니다. 녀석에겐 아직까지 운이 따라주는 것 같지만 앞으로도 위험한 고비는 수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물소떼가 처한 상황은 날마다 더욱 악화되기만 합니다. 여름이 끝날 때쯤엔 개울들이 완전히 말라버리죠. 쇠약한 물소는 앞으로 몇 달을 버텨내지 못할 것입니다. 사자들 대부분도 고통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는 물소와의 싸움에서 부상을 당해 고생하고 있는데 다리가 부러진 사자는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자들은 살아남기 위해 죽은 사체도 마다치 않는데 이 암사자는 먹이 조각을 위해 자칼과 경쟁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죠. 물과 먹이를 찾는 물소떼는 어쩔 수 없이 길을 되돌리고 다시 바오밥 사자무리의 영역 경계로 들어섭니다. 무아구시강은 오래전에 말라버렸지만 코끼리들은 물을 찾는 방법을 아는 것 같습니다. 녀석들은 강바닥을 파내며 숨겨진 수원을 찾아냈고 다른 동물들은 코끼리가 찾은 이 새 수원의 득을 보죠. 목이 마른 일부 바오밥 사자들도 코끼리의 기술을 시도하는데 녀석들도 루아하의 다른 동물들처럼 지독하게 목이 마른 상태입니다. 사자들이 이곳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소떼는 이동해야 하며 길잡이들이 물을 마실 안전한 장소를 찾기 위해 강 아래로 무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바오밥 영역에는 위험이 끊이지 않지만 근래엔 새로운 위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4마리의 큰 숫사자들이 여유롭게 영역을 돌아다닙니다. 먹이 때문에 온 것일 수도 있지만 녀석들은 더욱 구미가 당기는 목표를 찾아냈는데 바로 늙은 수컷들만 있는 사자물입니다. 침입자들은 천천히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며 주요 사냥로의 나무와 수풀에 영역 표시를 합니다. 늙은 숫사자들이 할 수 있는 건 큰 울음소리로 경고를 보내는 것뿐이지만 이 경고는 무시되었으며 잔인한 대결의 순간이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몇 주가 흐르자 바오밥 영역의 이방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바오밥 숫사자들을 찾아내 도전장을 내미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종종 죽음으로까지 이어지지만 늙은 숫사자들은 반드시 도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오밥 암사자들은 싸움의 결과를 기다립니다.
대결은 새로운 숫사자들의 일방적인 공격으로 금방 끝났고 늙은 바오밥 수컷들은 패배하여 추방당합니다. 이제 바오밥 무리의 새끼들에게 위험이 닥칩니다. 새로운 지배자는 이전 수컷들의 새끼를 모두 죽일 것이기에 살아남으려면 어미와 함께 도망쳐야 하지만 어미 혼자선 새끼들이 적어도 한 살이 될 때까진 사냥할 때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미는 홀로 먹이를 구하고 다른 사자들을 비롯한 포식자들의 공격을 막아야 하죠. 새로운 지배자들은 남은 암사자들과 교미합니다. 다음 세대가 자신들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게 하는 방법으로 무리 내에서의 권력을 강화하는 거죠. 이 사자들은 미래를 위한 유리한 고지를 얻었지만 지금으로선 이 힘든 시기를 견뎌내는 게 우선입니다. (11월) 초가 되자 모든 게 말라붙었고 루아하의 동물들은 생존의 한계점에 다다릅니다. 이 극한의 순간에 멀리서 요란한 천둥 소리가 반가운 변화를 알립니다. (7 개월) 만에 다시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몇 주 안에 생명수와 같은 물이 곳곳에 넘쳐날 것입니다. 동물들은 이제 줄어드는 물웅덩이로 모이지 않아도 되죠. 대신 푸른 대초원에 넓게 흩어져 지내며 지류에 가득한 물을 마시고 울창한 풀을 뜯을 수 있습니다. 거대한 물소떼는 다시 작은 무리로 나뉩니다. 흩어지면 포식자의 공격을 받을 위험이 줄어들게 되죠. 많은 물소가 고온에 올라가 앞으로 몇 달간 풀을 뜯으며 번식할 것입니다. 고아가 된 녀석을 포함한 건기를 견디는 새끼들은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사자들에게도 비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새로운 상황은 새로운 도전을 불러오죠. 먹잇감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더 넓은 범위에서 사냥해야 하며 몸을 가려줄 높은 풀이 사냥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우기는 영원하지 않을 것이며 몇 달 후엔 다시 지독한 건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물소떼는 연례 행사로 물과 먹이를 찾아 떠돌 테고 사자들은 또다시 물소들을 기다릴 것입니다.